하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이 막걸리 공정에 관한 얘기가 드릴 텐데요. 막걸리 공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그 발표를 통해서 좀 관심과 좀 이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 충남대학교와 아주대학교 그리고 주식회사 제휴에서 참여해서 진행했던 LNG 연소 보일러 발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 해소를 위한 막분리 공정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제가 한국 화학연구원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일단 이산화탄소 분리의 필요성과 연구 분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분리 공정들이 있는지 그것을 비교를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부분에서는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속이 비어있는 국수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런 중문화들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것들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킹하는 모듈로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듈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렇게 기준되어 있는 막과 모듈들의 성능이 어땠는지를 그 실험 부분과 결과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최종적으로는 플랜트를 설치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향후 연구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본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실가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그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이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약 1년에 연간 2억 톤, 전 세계적으로는 60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있는 적용을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지구온난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산화탄소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CO2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흡수든 흡착이든지 분리를 일단 하게 되고 그것을 심해나 지중 혹은 대수층에 저장을 하게 하는 이런 CCS들이 지금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체 비용, 그 분리에서부터 저장하는 데까지 들어간 전체 비용의 약 75% 정도가 분리하는 기술에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저렴하게 경제성 있게 이 카본과 CO2를 분리해내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CO2를 분리하는 공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흡수법이 상용화되어 있고 흡착법 그리고 막분리법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공정은 모든 공정이 있겠지만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나 중간 용량, 홍수용 부분 이렇게 자동차 같은 다른 차이점 그런 막분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치가 좀 간단하고 스케일업이 좀 능력이라는 점 그리고 부담이 식상한 그런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리 아래 본 연구에서는 그 LNG를 연료로 하는 배가스로부터 하루에 1,600 정도의 배가스를 뽑아내서 배가스 중에서 CO2를 순도 99% 그리고 전체의 90%를 흔들로 경제성 있게 분리하는 막분리 공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되어진 막분리 공정은 흡수법이나 흡착법과 경제성을 비교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향후 CO2 분리되는 기술에서 막분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그 획을 여기 전략이라고 식으로 정해놓았는데 처음에 막 소재를 어떤 것을 국수가닥을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에서부터 출발해서 국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패킹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어떤 성능을 얻는 배석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겠고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왔고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멤브레인 쪽에서는 많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일럿 플랜트 설계를 하고 그 설치를 단계를 하면서 예술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문과 막과 모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CO2에 대해서 얼마나 잘 통과를 시키는지 투하도와 선택도에 관계식인데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물질 중에서 그 가격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봤을 때 폴리이소설펜을 저희는 지금 이제 국수의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폴리이소설펜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그런 첨가제를 첨가해서 다양한 유해 조성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장치를 통해서 수가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루파이로 모듈을 패킹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시되어진 멤브레인 모듈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멤브레인 모듈이라고 하면 멤브레인 기준으로 필드 쪽과 공급 측과 투과 측 그리고 미투과 측으로 나누게 되는데 막을 기준으로
공급 측에 그 어떠한 변수들을 그 공급 유량이나 공급 농도, 그다음에 압력 등 그리고 수가치의 그 압력이나 압력 등을 변화시켰을 때 과연 낙에 어떤 이쪽에 나오는 최종 프로덕트로 나오는 것이 어떤 무슨 일이 이쪽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가도와 선택도, 회수율, 스테이지도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그 단위 막무들을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막무들과 그리고 다당 막공정에 관해서 실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치모사도 같이 병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쪽으로 솔베스가 들어갔을 때 반대로 카운터 커런트로 그 CO2가 배출이 선택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 단위 모듈 내에서 과연 어떤 농도가 어떤 유량으로 어떤 압력으로 들어갔을 때 후가측에 나오는 CO2가 과연 얼마만큼이 나올 것인지 어떤 농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인풋 데이터들을 집어넣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공정 설계에 필요한 이런 그 후가 유량이라든가 후가 순도, 회수율 등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수치모사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을 설계하기 전에 공정은 그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가스net에 존재하는 수증기를 먼저 접속하는 공정, 그리고 바닥 막분리 공정, 여기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15% 순도와 90% 표시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순도로 얻어진 CO2를 F하는 공정. 근데 제습이나 F 공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바닥 막분리 공정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NG 백가스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CO2와 N2 그리고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수증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같은 속도로 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막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제습 공정을 거쳐서 수분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지금 보시는 것이 질소와 CO2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식, 제습 공정, 그리고 다단 막분리 공정, 알파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정을 꾸미는 것인데 과연 이 다단 막분리 공정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관해서 그 관한 연구가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일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뭐 아까 11% 정도 되는 12%의 CO2가 들어갔을 때 상당 압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하단 압력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최종으로 우리가 원하는 순도 90%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수율 같은 경우가 여기서 조정이 되는데요. 하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여기에서 전체 회수율 90%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전략 다 전단으로 계산하는 체크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 압력 조건이라든가 유량, 공급 농도 등의 기능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만든 그 플랜트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회수 비용을 다른 것 동계성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계성 평가에 들어간 그 항목들인데요. 에너지 비용 상출을 위해서는 그 석션 압력이나 석션 유량 그리고 그 디스차지되는 압력 등 실제 값들을 집어넣고 각각의 효율들을 집어넣어서 에너지 비용을 산출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비해서 현장 설치 비용만을 그 동계성 평가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디자인 오토마이제이션 테스트를 관련 식들을 근거로 해서 그 현장 설치 비용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지금 중공사의 단위를 보고 계신데요. 외 표면에 아주 얇은 선택층을 가지고 있는 비대칭 중공사 말고 성능적으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인치 규모 정도, 3인치 정도 되는, 지금 3인치 되는 파이버 모듈, 멤브레인 모듈을 제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듈의 기준이 50cm 정도 되겠고요. 앞면 쪽은 단위 모듈당 7.6 베타제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많은 모듈이 그럼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성능 평가를 했는데요. 값을 가지고 압력에 따라서 그 질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투과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질소의 투과도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었는데 CO2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에 따라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선택도가 같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국내외에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공사 방법들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편으로 저희가 중공사 방법들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산공사도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산공사 레벨이랑 실험 레벨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스테이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공급 유량이나 추가 유량의 그 함수인데 공급 유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과연 추가측으로 나오는 CO2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회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성으로 보이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이 심볼로 보이는 것들이 그 실험 결과인데 이걸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농도가 바뀔 때, 들어가는 CO2 농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때, 그때도 역시 추가되는 CO2의 그 농도와 리커버리가 실험치와 이물치가 몇 가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실험치와 그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의 지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4단 공정을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과 2단의 추가측을 진공을 유지한 경우와 진공을 유지하지 않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험과 실험 결과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선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목표로 하는 99%의 승도를 얻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에는 진공을 가하는 감압 공정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4단 공정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금 말씀드린 4단 공정으로 이 부분이 4단 공정으로 채워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그 PFD를 바탕으로 메테로레스를 지금 같이 복잡해서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제습 공정이 있고 다단 막분리 공정, 다단 막분리 공정,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하는 플랜트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화학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LNG 보일러 배가스 보일러가 하얀색인데요. 보일러 배가스에서 일부 여기서 라인을 따서 채취해서 이 뒷부분에 이제 다단 막분리 공정을 통과해서 과연 공급 압력이나 공급 농도, 추가치의 진동과 압면적, 공급 유량 이완 변수에 따른 회수율과 회수 농도를 컴퓨터를 통해서 그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투과측의 압력을 상하분기 유지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1단과 2단의 투과측을 진공 유지하는 경우,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결과인데요. 수치모산 결과와 플랜트 분석, 실제 플랜트 분석 결과가 모두 다 1단과 2단의 투과측의 압력을 진공을 유지하는 경우가 원하는 순도, 90% 이상의 순도, 그리고 전체 회수율이 90%, 11.87% 정도 이렇게 그 실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CO2의 회수율과 회수 순도를 얻을 수 있음을 시험적으로 플랜트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개발된 수준에 있는 많은 모듈을 사용해서 경제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흡수법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된 수준의 막 공정을 가지고 돌려봤을 때 경제성 평가를 해본 결과 약 5만 원 정도 흡수법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아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정도의 배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멘트 공장의 배가스처럼 공급 농도가 약간 높아진다, 30% 정도로 높아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공급 농도가 12%일 때 한 5만 원 정도였는데 공급 농도 30%로 가면서 약 2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던 모듈의 선택표가 25였는데 이것이면 선택표가 2배 된다, 50% 되는 모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2배로 늘어나니까 비용이 약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에너지 비용, 밑에 보라색, 파란색 부분이 그 에너지 비용인데 에너지 비용이 크게 감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비용에서는 전체적으로 멤브레인 모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멤브레인 모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이거랑 같이 혼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추가도 그 60 정도 되는 배속을 했을 때 선택도가 50일 때 추가도가 증가한다. 이걸 만약에 추가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은 3만 원 이하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연구에서는 그 실배출원, 즉 LNG 보일러로부터 하루에 1,500배 정도의 CO2를 순도 90%로 90%로 회수하는 다단 막분리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CO2에 대해서 높은 투과도와 선택도를 갖고 있는 폴리서 서클을 소재로 해서 중분화 막과 중분화 막 모듈을 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단 공정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중분화에 관한 수치 모사를 통해서 그 예측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랜트 분석 결과 수치 모사에서 예측한 결과와
유치하는 데서 거더라고요. 그 능계성 평가 결과에는 하단 공정에서는 현재 한 5만 원 정도가 예측되지만 그 고농도 배출원이나 아니면은 그 후가도나 선택도가 증가한다면은 그 다른 공정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있는 CO2